안녕하세요. 가치회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기업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의 지주회사죠. 우선 이익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메리츠 화재에서 46%,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46%, 거의 대부분의 이익이 이 두 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왜 다 더해서 100%가 넘냐면 조정 전이라 그렇습니다. 연결 조정이 들어가면 조금씩 낮아져요. 어쨌든 이렇고,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 지분 53%, 그리고 메리츠 증권 지분 47%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지원도 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리츠 화재에도 유상증자를 했죠. 1000억 정도. 회사가 지금 자금을 어떻게 굴리고 있냐면 영구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종속회사들 유상증자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 밑에 종속회사들 지분 가치만 2조가 넘어요. 지금 이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도 배당락 이후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도 2조가 넘고,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현재가는 9,810원이죠. 과거 주가를 보면은 11,000원대에서 계속 지지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16년에 11,100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왔고, 18년에도 11,500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주가가 11,000원에서 15,000원 선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에 코스피가 박살났을 때 6,500원까지 내려갔다가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1년에 8천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 3천억 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종속회사들은 연결이익이 100% 반영되고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지분가치만큼만 따로 표시가 돼요. 아까 밑에서 지분율이 화재가 53%, 증권이 47%였잖아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도 거의 반절을 뚝 떼가지고 50% 정도만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메리츠 금융지주의 연결이익은 1년에 한 3, 4천억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3분기까지 6,900억을 달성했고, 4분기에는 19년 4분기하고 비슷하다고 치면 2천억 정도인데, 그러면 8,900억 정도. 이거를 주식 수로 나누면 6,644원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지배주주 순이익은 반절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PS 3,322원 정도가 예상되고, 그러면 바로 배당금으로 넘어와서 3,322원에 배당 성향 18%를 적용하면 600원이 나와요. 6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죠? 배당금도 15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8년에는 이익이 조금 줄어서 배당금도 줄어든 모습이고요. 배당 성향 20% 정도에서 이익에 맞춰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도 벌써 2번이나 했고, 자사주 소각은 호재인 거 아시죠? 총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리포트 중에 메리츠 증권의 실적 하락을 예상하는 리포트가 많아요. 메리츠 증권이 이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의 실적이 나빠진다면 당연히 이 메리츠 금융지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왜 실적 하락이 예상되냐면 부채를 줄이려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서 채권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나오던 이익이 없어진 거잖아요. 부채를 처리하긴 했지만. 그래서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회사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주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종속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증권을 사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는 게 이득일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종속회사가 낫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지주회사를 사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종속회사의 이익은 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로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종속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유상증자로 지급을 하죠. 그리고 그 자금을 다시 배당금으로 회수를 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주회사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기존 주식의 가치는 희석되거든요.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이 높아지니까 배당금에 대한 지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분이 50%인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가 배당금 총액을 1000억을 준다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분율 50%니까 50%를 가져가겠죠. 500억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500억을 유상증자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500억만큼 주식수가 많아지고 기존 주주의 가치는 희석되겠죠.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분은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배당금 총액이 똑같이 1000억이라면 이번에는 지분이 늘어났으니까 한 520억을 가져가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메리츠 화재의 주가 가치는 떨어지고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그 종속회사들의 이익이 다 모일 거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목표가를 한번 보자면 아까 계산한 EPS 3,322원이었죠. 3,322원에 PER을 한 4 정도 본다고 하면 13,000원이 나옵니다. 내년에 한 13,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익이 변동할 여지가 있어서 20년 결산이나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목표가는 바뀔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메리츠가 이익금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익금이 하락한다? 그러면 배당금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악화되고 회사 사정도 악화되고 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당금을 고정한 회사들보다 더 이익 하락에 주가가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